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 저자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격 협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상이라고 하면 결국 가격적인 흥정, 가격적인 협상이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코다 타다키라고 하는 일본인 저자가 쓴 가격 협상 전략의 15가지 핵심적인 가격 협상 스킬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내가 어떤 제안만 하면 상대방이 너무 비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비싸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괜히 흔들리거나 위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고객은 어떤 가격을 제시해도 일단 비싸다라고 한다. 고객 반대의 62%는 거짓 반대고 진짜 거절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정말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40%고 나머지 60%는 생각보다 가격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대를 하면서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격을 깎으려고 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뭐죠? 무조건 일단 고객, 상대방은 가격을 깎으려고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방이 내가 세일즈를 하거나 가격 협상을 할 때 너무 비싸요. 가격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 정도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절대로 상대방이 생각보다 가격 너무 괜찮은데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그 가격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일단 상대방은 무조건 비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지 말자. 편하게 받아들이자 라는 부분입니다. 자, 본격적인 가격 협상과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클래식한 방식의 가격 협상법이죠. 중간 타협법. 즉, 제가 이거는 2억 원 정도면 제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에이 그러지 마세요. 1억 5천 정도면 적당하지 2억 원까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양쪽에서 얼마 정도를 생각하죠? 1억 7, 8천, 1억 7,500 한 중간 지점으로 그러면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협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노련한 상대방은 1억 7,500이요? 그러면 1억 7,500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1억 7,500을 제안하셨으니까 1억 5천 저희 기준선과 1억 7,500의 사이인 1억 6,200 정도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면서 2차 타협점으로 한 번 더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격 협상을 하실 때 한 번에 내가 오케이 저는 이 중간 값이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던지면 상대방 그걸 빌미로 또다시 한 번 더 중간값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흔히들 하는 전략이죠. 내부 규정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협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가이드라인상 이 금액을 넘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가격 협상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계 관행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업계 관행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업계 관행상 광고 대행사의 서비스에는 보통 10에서 10% 정도의 수수료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너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보통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 사이의 라이센스 피를 요청을 하고 매출 베이스로 요청을 합니다. 이 중간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 5에서 6% 정도로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해서 업계 관행을 언급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가격적인 조건을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들을 초반부터 너무 날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오히려 협상장의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급격히 식어서 뭔가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적인 조건들을 조금 순서적으로 뒤로 뺀 다음에 비가격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나서 자, 그럼 이 합의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되나요? 라는 방식으로 논의의 순서를 바꾸면서 상대방의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유용한 가격 협상 전략일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과장해서 놀라는 전략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특히나 노련한 세일즈를 하시는 특히 노련한 협상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감정적 활용의 그 정도를 아주 넓혀서 충분히 감정을 활용을 하시거든요. 에이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이 아무리 믿지만 그 가격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은 저희 윗선에서는 보고도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협상 스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역시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는 무권한자 전략 이런 부분들 사실 저도 이제 바스프라는 독일계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바스프라는 독일 기업에 다닐 때도 국내 대기업들과 영업적 협상을 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활용했던 전략이 죄송하지만 저희 가격 결정권은 홍콩 아시아 본부 리전이라고 하죠. 리전에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콩 리전에 물어보고 제가 3, 4일 뒤에 다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생각보다 이 무권한자 전략, 내가 권한이 없음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반박을 하고 시간을 끄는 이런 전략들도 여러분들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과 관련된 협상을 할 때 내 뒤에 누군가의 권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재견적을 요청하는 방식들은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보내주신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다른 견적사 두 곳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금액이 조금 초과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견적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방식으로 견적을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가격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협상 전략은 사다리 전략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권한자 전략으로 본인은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실제로 권한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그 윗단계로 어프로치를 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사다리 전략입니다. 아홉 번째는 일단 입금을 먼저 확보를 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선입금 확보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협상을 할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를 완벽하게 쓰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진행되고 입금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 계약서를 쓰는 데까지 법무팀 검토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물건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선입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해서 거래를 먼저 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약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입금 확보 전략도 흔히들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스킬 중에 한 개입니다. 열 번째로 역시나 너무나 많이 활용되는 첫째한 전략, 앵커링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앵커가 뭐죠? 앵커는 닻입니다. 그죠? 배가 항해를 하다가 닻을 떨어뜨리면 닻이 떨어진 지점에서 정박하게 되듯이 처음 숫자, 처음 조건 등이 상대방의 뇌리에 아주 인상적인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아주 깊이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격을 제시할 때 특히 첫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제시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누구도 100을 100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100을 이야기한다면 보통은 상대방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더 목표를 높여서 앵커를 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항상 감안을 해두시고 협상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정액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로 맞받아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할당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 이상으로는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든 깎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이 정액법을 상대방이 활용을 한다면 사실 그러면 그 금액이라면 퀄리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의 그 제공 요소가 상대적으로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맞받아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는 결과를 이끌려면 조금 더 금액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12번째는 좀 까다로운 방식으로 상대방이 협상을 들어오는데요. 바로 가정적 질문 전략. 즉 본인이 이걸 할지 안 할지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금액만 일단 후려치면서 깎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3,000개를 주문하면 부가세는 포함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3,000개를 주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주문한다면 이렇게 해달라라는 방식으로 은근슬쩍 조건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서 상대방이 가정적 화법을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개를 확정적으로 구매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렇다면 저희가 상부에 보고를 해서 부가세 포함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구매를 확정적으로 구매의 이야기를 이끄는 방식으로 오히려 대받아칠 수도 있을 겁니다. 13번째 가격 협상 전략은 페인팅 전략입니다. 페인팅 전략이라는 것은 A, B, C, D, E의 조건들 중에 나는 A, B가 가장 중요한데 D, E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살짝 속여서 초반에 DE가 막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DE를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하는 대신 그러면 A, B, C는 꼭 확보를 해달라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약간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DE,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포기를 해주고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양보를 해줬으니 A, B, C는 그러면 확정적으로 확보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조금은 좀 헷갈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14번째는요. Take it or leave it offer라고 해서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강력하게 어필하는 방식이죠. 그죠? Take it, 즉 이걸 받아주시던지 아니면 나는 나가겠다. Take it or leave it offer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사실은 강력하게 뭔가 압박이 필요할 때 즉 내가 대안이 있고 이쪽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뒤흔들어서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할 때는 이거 받아주시던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거래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가격 협상 전략은요. 침묵입니다. 제가 한 3초 정도 침묵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대방이 조금 다급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세일즈와 관련된 협상, 아니면 구매와 관련된 협상, 영업 협상이라고 해서 가격적으로 막 치열하게 이야기를 할 때 한 3, 4초 정도만 여유를 가지고 살짝만 침묵을 지켜도 상대방이 확 이렇게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격 협상과 관련된
스킬들을 쭉 나열을 드렸지만 또 결정적일 때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침묵 전략도 가격 협상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5가지의 가격 협상 전략들, 스킬들, 방식들을 하나씩 한번 전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가격 협상을 하실 때는 적어도 이 15가지의 가격 협상 방식들이 내가 활용이 되든 아니면 상대방이 활용을 하든 그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하시고 조금 더 노련하게 가격적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상바이블 저자 협상가 류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